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8강에서는 부사와 전치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뽑아온 단어들은 이 단어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낫지만 있죠. 왜냐면 저번 강좌에서 형용사 할 때 그 상당한이 누구였죠? considerable, 그 다음에 substantial, significant에다가 ly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 때뿐만 아니라 부사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형용사일 때는 저희가 그냥 아무 때나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변화, 상당한 양, 상당한 노력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부사로 나올 때는 특징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빈칸 앞이나 뒤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래프에서 올라가는 느낌 또는 내려가는 느낌 뭔가 그래프 증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 가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느낌 나올 때 상당히 올라간다, 상당히 내려간다 이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lower 더 낮은이니까 상당히 더 낮추다 이렇게 낮아진 가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표현에도 제가 써놨지만 decrease, increase 한 번 더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considerably만 그런 게 아니라 substantially, significantly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파트 5는 해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나오면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항상 수치를 그래프로 만들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증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sharply 이것도 약간 뾰족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rapidly도 속도 면에서 되게 빠른 겁니다. rapid train 하면 급속 열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올라갈 때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gradually는 그림을 그려보자면 약간 그래프에서 둔하게 올라갈 때 그때 gradually increase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점수가 빡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consists of 애들에다 ly 붙여서 그 considerably increase 이런 단어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thorough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거의 thoroughly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게 수루가 아니라 중간에 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thorough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도 잘 나와요. 근데 거기다 ly를 붙인 겁니다. 뜻은 철저히, 완전히란 뜻이라서 일 처리할 때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꼼꼼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문을 보면 direction을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라. read thoroughly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read 말고도 뭐 review해라. 체크해라. thoroughly 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inspection에서 션 뺀 inspect만 나와서 검사를 철저하게 해라.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고 나는 너무 thoroughly가 좀 힘들다. 그러면 carefully랑도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는 read carefully 이렇게 말을 했었을 텐데 토익답게 멋있게 thoroughly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단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어는 일단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잖아요.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일을 너무 느리게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익은 회사원의 그 자질을 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되게 긴 거 아닌 거 아시죠? 되게 짧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회사에서도 야, 일 미루지 말고 즉시 보고해. 즉시 처리할 때 immediately 강세는 여기다 둘게요. immediately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나한테 즉시 전화해. 어떻게 하면 되죠? Call me immediatel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온 표현이고요. 우리가 외웠던 아까 저번에 했던 inform 사람 쓴 다음에 당신한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시간에 관련된 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과 관련된 다른 전치사나 접속사랑 좀 많이 오는데요. 그때 특히 before이랑 되게 잘 나옵니다. 뭐 바로 직전에 할 때도 immediately before 되고요. 뭐뭐 바로 후에는 immediately after도 많이 오고 after의 동의어가 전치사 할 때 following도 있어요. following 그냥 따라가는 것 이렇게 동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후에란 뜻이 있어서 만약에 회의 직후에 이렇게 쓰고 싶으면 immediately following the meet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치사 중에 upon도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받자마자 할 때 upon reset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얘도 immediately랑 좀 친해서 오늘은 upon arrival까지 나왔으니까 도착 후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upon도 즉시라는 느낌이 있고 immediately도 즉시라는 느낌이 있는데 부사랑 전명구니까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분사랑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mediately 당장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이 단어 진짜 별표. 근데 발음부터 좀 고칠게요.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읽는 거예요. recently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recently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뭐 발음해도 알아는 들을 수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교포처럼 발음하고 싶고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싶으면 앞에가 강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recently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틀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recently라고 일단 발음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사도 굉장히 특징이 많고 정답으로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최근에니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를 자꾸 현재 시랑 막 쓰는 거예요. 요즘인 줄 알고. "나 최근에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recently는 현재 시랑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현재는 안 됨이라고 쓰시고 이게 요즘이랑은 좀 달라요. 최근에는 과거에 얼마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최근에 저희 강아지랑 부산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강아지랑 부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놀러 갔다 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최근에가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 얼마 전에 과거에란 뜻이라서 과거시랑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일단 recently 과거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거랑 짝이긴 하지만 현재 완료도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내가 완료를 했다라는 뜻으로 내가 최근에 원탑 토익 수업을 등록을 완료했어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한 건 또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recently 과거, recently 현재 완료 외우시면 좋고 시험장 갔을 때 구제 해석 안 하셨어도 비인간 앞뒤를 봤는데 has, pp 현재 완료가 있었다. 그리고 보기 중에 recently가 있었다. 그럼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recently 과거, recently 현재 완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표현 하나 더 갈 건데 lately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lately도 늦게가 아니라 최근입니다. late가 늦은, 늦게 이러고 lately는 최근인데 근데 lately는 사실 현재 완료랑 좀 친해요. 그래서 그냥 현재 완료 있을 때는 lately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조금 이따 배울 저희가 currently랑도 이제 비교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currently는 오히려 현재 시랑 나오고 그다음에 recently랑 lately는 과거 또는 현재 완료랑 나온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cently 무슨 시작짝이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단어가 바로 이어져서 얘도 발음이 currently 좀 별로긴 해요. 발음할 때는 currently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틀리 발음이 좀 없어요. 그리고 currently는 또 언제 많이 나오냐면 현재나 현재 진행에 많이 나와요. 얘가 그냥 사실 어렵게 썼지만 now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다. 근데 조심하세요. 이때 ed 보고 또 과거라고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BPP는 과거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ed가 혼자 나왔을 때는 그냥 했었다지 제가 BPP는 혹시 모르셨으면 제 문법 강의 보시면 나오는데 수, BPP 되다, 앞자 따서 되다란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현재 박물관은 앞에 보면 시제를 가는 거. 여기가 was면 과거지만 이때가 is면 현재고 요 ed는 PP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물관이 지금 폐쇄되어 있다, 문이 닫아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BPP뿐만 아니라 BING 현재 진행형도 나와서 현재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ignificantly는 아예 못 쓰죠. 아까 significantly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증감이 느껴질 때만 쓰기로 했었는데 전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별로 부사를 같이 외우는 거 너무 꿀팁이에요. 꼭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어 consistently란 단어가 있는데 얘도 회사에서 많이 쓰기는 해요. 저희가 항상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뒤로 가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복화도 홍보 영상에서 좀 말했지만 막 첫 장만 막 새까맣고 첫 장만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봐야죠. 그래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갈 때 스탠스를 쭉 유지할 때가 바로 consistently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onsistently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 나올 거고요. 근데 반대랑도 써요. 항상 늦어. 항상 거짓말해.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 여기서는 consistently 계속해서 meet the deadline이라고 하면 이때 또 meet이 만나다, 만족시키다, 맞추다도 있어서 데드라인을 한결같이 그냥 딱 맞추는 거예요. 늦은 적 한 번도 없이. 고럴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온 consistency, 일관성도 많이 나오고요. 형용사로 나올 때는 consistent는 또 with랑 친해서 뭐와 일관되다, 일치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단어도 발음이 좀 길어서 가져왔는데요. 역시 정답으로 엄청 잘 나왔고요. 발음은 이거 한국 사람 이거 별로 티내면서 approximately 좀 별로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저희가 그냥 단어만 그냥 스펠링만 무조건 외우면 리스닝 때도 도움이 안 되고 회화 때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완벽하게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저 앱 같은 거 이용해서 발음 들으면서 같이 외우는 게 좋고 요것도 똑같이 강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pproximately 이쪽에 강세가 있어서 어도 잘 안 들리고 틀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냥 approximately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발음도 대략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대략이란 뜻이고 이 단어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쓰세요. 숫자랑 무조건 와야 돼요. 이 숫자를 말할 때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30% 올려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내가 매출을 30%못 올리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30% 맞추기 좀 힘들 테니까 대략 30%요 이런 거 할 때도 approximately 30%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익 점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좀 부끄러운 점수야. 그럴 때는 대략 몇 점이요? 대략 600점대요. 대략 700점 그렇게만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단어니까 approximately 여기도 숫자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것도 이런 범주가 있어요. 수량 앞에서 꾸며주는 그런 수량수식 부사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때 approximately가 A자로 시작했으니까 동의어들도 좀 A가 많아요. around 숫자, about 숫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목표가 900점이 일단 목표인데 아쉽게 895점이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속상해요. 저희도 수강생들이 맨날 성적표 보내주는데 이거보단 이게 낫잖아요. 5점, 5점, 5점만 있으면 900점인데 그때 거의 900점 나왔다 할 때가 nearly 900점, almost 900점, nearly almost 숫자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approximately에서 러자 보면서 갈게요. roughly 숫자. 얘도 대략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approximately도 대략이었다.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지금 거의란 뜻이고 나머지는 그냥 대략이란 뜻입니다. 그 토익 공부하는 이유, 저희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교, 아니면 가고자 하는 입사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최소 토익 700은 있어야 된다. 최소 토익 800은 있어야 된다. 그때 최소 적어도가 at least입니다. 그리고 경력직으로 가려면 최소 2년의 경력은 있어야 된다. 그럴 때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at least 숫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도 가볼게요. solely란 단어가 있는데 약간 solely니까 솔로처럼 약간 혼자, 오로지, 그냥 오직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solely는 혼자 외우지 말고 약간 only랑도 좀 비슷한 뜻이기도 하고 조금 멋있는 단어로 하자면 저희 교재도 나왔는데 exclusively랑도 동의어로 들어갑니다. 근데 exclusive는 약간 독점적인 혜택, 독점적인 인터뷰할 때 썼었는데 거기에 ly 붙인 게 독점적으로 오로지. 솔리도 오직 하나 있는 느낌, 오로지 단독으로라는 뜻인데 얘를 제가 왜 한꺼번에 묶어놨냐면요. 얘네도 토익 RC에서 정답을 넣을 때 짝이 있어요. 얘네가 정답일 땐 그냥 해석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뺄쓸게요. 전치사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앞자 따서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니까 전명구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solely 전명구. 그래서 exclusively 전명구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 only 전명구. 그래서 only도 오직 너만을 위할 때 only for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걸 멋있게 쓰는 게 solely for you. 그다음에 exclusively for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전치사가 for만 나오냐? 그건 아니겠죠. 오늘 예문을 보면 by로 나왔어요. 그 오직 다른 건 안 하고 태양열 에너지로만 따뜻해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문도 consist of 사이를 또 삐집고 들어갔어. consist of가 구성되다 했는데 오직 이런 성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 할 때도 of라는 전체랑도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for이랑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to 전체랑도 많이 옵니다. 오직 우리 멤버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 저희도 우리 토익 수험자들에게만 오직 무슨 꿀팁을 드린다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고요. only랑도 역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치사를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시험장 가서 빈칸 뒤에 전치사가 보이고 여러 가지 부사들이 나온다. 그럼 머릿속으로 solely, exclusively, 전명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요, punctually. 얘도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 회사 다닐 때 기본 덕목이죠. 저희가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란 뜻입니다. 회사 다니는데 지각하면 그건 진짜 아니죠. 그래서 저도 좀 자랑할 거 있다면, 제가 15년 동안 YBM에서 일한 동안 진짜 지각한 적 없거든요. 수업은 지켜야죠, 칼같이. 예전에 새벽 수업할 때도 맨날 안 늦고 일찍 오고 막 이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그때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할 때 특히 arrive랑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arrive punctually 쓰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직원이 이렇게 제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것도 괜찮지만 택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다. 지금도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ly 빼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punctual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면접 가서 are you punctual? 이렇게 물어보면 yes, I'm punctual. 시간 잘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단어는 shortly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shortly는 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short만 보고 자꾸 짧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라 곧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이때 동요는 더 쉽게 할게요. S자로 시작하는 soon이랑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soon이 언제 많이 쓰여요? 아직 개봉 안 했을 때 coming soon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시랑 굉장히 짤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shortly soon 미래 같이 S자로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고 오늘도 shortly가 will이랑 나온 거 보이시죠? 당신한테 곧 연락드릴 겁니다. shortly soon 미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적어놨으니까 출제 팁 보시면서 shortly soon 미래 그리고 soon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토익 시험 문제 풀면서 미래세 나오면 보기에 나오면 soon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soon같이 쉬운 단어가 정답으로 나올까? 하면서 막 다르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soon도 토익에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런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다 토익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요. 어머 길죠. unanimously 얘를 외울 건데 이것도 좀 오해가 많아요. 여기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on이 들어가면 좀 반대말 쓸 때 like, unlike 이런 것처럼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unit, united 합쳐진 거라 여러 회사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unanimously 만장일치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anonymously라고 있는데 그건 익명으로거든요. 근데 스펠링도 좀 다르고 A로 시작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단어는 그래도 토익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그 단어보다는 정답으로 다 출제가 되는 unanimously 얘를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장일치로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쓰게 된다면 회사에서 지금도 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approved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나 만장일치로 뭐 투표를 했다 만장일치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회사 간부들이 만장일치로 뭘 했을 때 unanimously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한번 가볼게요. 전치사가 막 for, with, in, of 아까도 살짝 봤지만 그런 전치사들은 거의 다 아니까 좀 스펠링 길고 낯선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throughout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조심하셔야 돼요. through랑 좀 달라요. through까지만 하면 그냥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쓰는 통과하여라는 뜻인데 throughout이 나오면 시간, 장소, 시장 느낌이 다 있어요. 먼저 시간으로 나오면 내내, 동안에란 뜻이고 그다음에 장소로 쓰이면 그 안에 도처에란 뜻이에요. 사실 외울 때는 제가 내내 계속 그 동안에란 느낌이랑 좀 비슷해서 도자로 통일해서 throughout, 내내, 동안에, 도처에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도처도 만약에 한국말이 좀 어색하면 안에 여기저기 도처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 장소로 가면 이 안에 도처이고 시간으로 나오는 그 시간 동안인데 이게 또 throughout이 쓰면 throughout the year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써요. 기간 명사랑. 그럼 그날 동안에 내내 그러면요. throughout the day. 그 주 동안이면요. 시작. throughout the week. 그 달 동안에는요. throughout the month. 이렇게 진짜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장소랑 쓸 때도 우리 빌딩 막 여기저기 안에 도처에 아니면 한국 도처에 아시아 도처에 이럴 때도 많이 쓰니까 시간, 장소 모든 뜻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기분만 보고 기분 3단변 할 때 나오는 give, gave, given. PP 아니야? 주어진? 이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동사나 PP자리에 나올 때는 그 뜻이겠지만 이건 전치사예요. 그래서 given 명사 아예 따로 외우시고 그때는 그 주어진 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고려를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given the popularity라고 하면 그 인기도를 고려해 보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되게만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고려해 보아. 현재 경제 사정을 경제 상태를 갖다 고려해 보아. 현재 여러분의 실력을 고려해 보아.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분 명사 뭐를 고려한 거구나.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약간 given 했으니까 기억으로 고려하여까지 그냥 같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as of인데 as 혼자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로서란 뜻인데 of가 붙으면 바뀌어요. 요것도 거의 정해졌어요. as of 다음엔 주로 날짜 느낌인데 시간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전명구를 묶어서 그때부터 규칙이 발효가 된다. 할인 혜택이 시작이 된다. 정책이 뭐 실행된다. 이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as of July 1st 나오는 거니까 7월 1일자부터 뭔가 새로운 일정이 이제 시간 자유 선택제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온 거고 근데 이 단어만 외우시면 안 돼요. 동의어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쉬운 동의어 먼저 가자면 우리 시작하다라는 쉬운 동사가 누가 있죠? start랑 begin에다가 ing 붙어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beginning 여기도 July 1st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난이도가 너무 낮으니까 어려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effective도 가볼게요. 근데 얘가 원래 형용사로 쓰면 효과적인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effect가 원래 효과 이거 말고도 효력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이란 뜻이니까 그때부터란 뜻이라서 제가 effective 나올 때도 이렇게 날짜 나오면 효과적인가? 그게 아니라 10월 15일부터 이제는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날부터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4종 세트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egarding로 가볼게요. regarding은 진짜 많이 보는데 일단 원래 동사 때 막 간주하다 여기다도 있지만 토익에서 나오면 regarding 주제라고 써주시고요. 그 주제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메일 딱 보면 그 클릭하기 전에 제목란을 많이 보는데 그 제목란에도 re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reply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주제에 관한 거다. 그래서 제목 먼저 읽어보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면 읽어볼 거고 아니면 그냥 패스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그때 또 동의어가 concerning도 있는데 둘 다 ing로 끝나서 좀 낯설긴 하죠. 이렇게 ing 전치사가 좀 있어요. 근데 둘 다 너무 어려웠다면 about으로 동의어로 가시고 특히 concerning은 우리가 혼자 명사 때 쓰는 concern, 우려사항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애예요. 그래서 앞으로 about 주제, 그 조금 멋지게 쓴 게 regarding 주제다. 그럼 오늘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요금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despite 별표 너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문장을 좀 맛깔나게 쓰는데 좋아서 약간 역접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빴다 할 때 쓰는데 그때 despite 명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에 많이 나올 때는 지금도 그 막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할 때도 despite the cost 써도 되고 그 루머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despite the rumor. 그럼 그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러분 건설이 완성됐다 할 때도 despite the delay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걸 때도 나와요. 되게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 할 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despite efforts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해주는데도 못했다 할 때도 despite support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흐름이 바뀔 때 despite 명사 쓰시면 좋고 despite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늘린 게 in spite of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단어 우리 아까 ing 전치사 한 김에 좀 할까요? not withstanding 얘도 불구하고란 뜻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 접속사 although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although는 접속사라 뒤에 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구하고란 뜻인데 접속사절 전명구 이것도 구분을 해주셔서 접속사랑 전치사가 경쟁을 한다. 접전 문제 이런 문제도 자꾸 맞추는 거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ETS 기출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뽑아온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를 봤는데 ED에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announce도 안 봐도 돼요. 과거시에 나왔죠? 그럼 보기 중에 과거시랑 정말 잘 나오는 단어 정답은 누구죠, 여러분들? recently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recently 최근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봅시다. 일단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요. 오늘 바로 앞에 있었네요. decrease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나올 때는 상당히 올라가다 앞자타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정답은 1, 2, 3. 바로 C번 쓰면 되겠습니다. 앞자타서 consist 없이 상당하게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 반대 on이 나왔잖아요. 그럼 전명구 나왔으니까 A, B, C, D 중에 전명구랑 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애 기억나시죠? 정답은 바로 solely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어 exclusively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직 요번에도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도 좀 볼까요? 여기는 recently 오답으로 들어가죠. 왜냐면 미래 시제잖아요. recently는 아까 누구라고요? recently 과거, recently 현재 완료 가기로 했었고 리얼리도 대부분은 숫자랑 나와요. 나 거의 900점이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리얼리 숫자 가기로 했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기저기 도처에서 그때 도처에서가 영어로 뭐였죠, 여러분들? throughout 였었던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많이 틀리시냐면 지금은 딱 장소 나오면 throughout 도처에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여기 wherever 있으면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So Australia
여기저기 어느 곳이든지 하시는데 저 일단 의문사 들어간 애들은 의문사절이라고 해서 wherever you go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지 지금처럼 전명구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화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맨 앞 빈칸 쉼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접전 문제라서 절이 오는지 뒤에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아 접속사는 쓰면 안 돼, 전치사 써야 돼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워서 하나 더 하자면 이때 또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 호주에서 그러면 in을 써도 되고 그때 in의 동의어로 occurs도 괜찮아요. occurs가 그냥 가로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쭉 그 장소에 걸쳐서라는 뜻도 돼서 저희가 외울 때는 이왕이면 한국어로 외울까요? In Korea, throughout Korea, across Korea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볼까요? 빈칸 앞뒤 보셔야 되는데 자, 빈칸 앞에 concern, 우려사항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도 학생들이 와 선생님 저 고민 있어요. 우려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취업이요? 아니면 뭐 지금 토익 점수요? 아니면 뭐 학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concern 나오면 뭐에 관한 우려사, 뭐에 대하여. 근데 쉽게 쓰면 대하여가 about이 있었지만 그 about에 동의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정답은 바로 regardin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관용편으로 concerns regarding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탭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